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고 말이 입에서 채 나오기도 전에 이미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한마디, 짧은 침묵, 그리고 어색하게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통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괜히 말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좋은 소식을 말했는데 관계가 이상해진 경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5. 3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평생 모험 하나 믿고 일만 했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뒀던 적금이 만기가 됐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더해서 작은 상가 하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늙어서도 월세 받아 살 수 있는 내 건물 하나.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야, 나 이번에 상가 하나 마련했어. 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요즘 상가 공실률이 높던데. 잘 알아봤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낫겠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반이 아니라 거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나눴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왜 타인의 행복을 불편해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바라볼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교 회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누군가의 기쁜 소식은 우리 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와 비교됩니다. 저 사람은 상가를 샀는데 나는 뭘 했나? 저 사람 자식은 취직을 했는데 내 자식은 아직도 백수인데 저 사람은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이번에 또 이것저것 걸렸는데 이 비교는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질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냥 왠지 기분이 좋지 않고 왠지 모르게 시큰둥해지고 왠지 칭찬 대신 걱정이 나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던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인 심리적 방어입니다. 당신의 기쁨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반응인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클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타인의 불편함도 커진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냉정하고 솔직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니체가 본 군중과 질투의 본질.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우리에게는 신은 죽었다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 군중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에 있었습니다. 니체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군중의 평균화 본능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은 뛰어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탁월함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실은 그것을 끌어내리려 한다. 니체는 이것을 르상티망 레센티멘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한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나은 자를 향한 의식하지 못한 채 쌓이는 심리적 억압과 질투의 복합체입니다. 르상티망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불쾌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불쾌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걱정, 충고, 우려, 혹은 무관심으로. 니체는 이것을 약자의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약자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채우지 못한 채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침묵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려 하지 마라. 그것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는 것이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온 사람의 뼈 속 깊이 새겨진 통찰입니다. 침묵의 힘 니체가 말하는 자기 보존의 철학. 니체의 또 다른 개념 중 힘의 의지 웨어절 마이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라고요. 하지만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 전에 너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키는데 침묵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을 미리 떠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어옵니다. 그게 될까? 너무 욕심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말들이 자꾸 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흔들립니다.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재판관을 붙이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판단의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꿈에 왜 중요한 계획은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가?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 20년 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몇 해 전, 그분은 오랫동안 꿈꿔오던 두 번째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 좋은 자리를 알아봤고, 대출도 알아봤고,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에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번에 2호점 내볼까 해.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외식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2호점 내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그분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분은 2호점을 포기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잘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했어야 했는데.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 문제를 미리 말했다가 주변 시선에 눌려 포기하신 분. 이사 계획을 먼저 말했다가 온갖 충고에 지쳐 주저앉으신 분.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다가 나이 들어서 그게 돼? 라는 말 한마디에 접으신 분.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씨앗을 죽이는 서리와 같습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씨앗은 따뜻한 땅 속에 조용히 두어야 합니다. 꺼내 보여주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얼어버립니다. 재산과 노후 계획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장년이 되면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 얘기, 자녀 얘기, 건강 얘기가 은근히 비교의 무기가 됩니다. 아무도 대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 그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우리는 제주도에 집 하나 마련했지. 나는 건강해서 약 하나도 안 먹어. 이런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슷하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조용히 원한으로 변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노후에 생기는 인간관계의 균열 중 상당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재산을 드러낸 것 때문에, 자녀의 성공을 너무 자랑한 것 때문에, 좋은 일을 먼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것은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야 한다. 깊은 우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당신의 노후 자산은, 당신의 계획은, 당신의 기쁨은 깊은 우물입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그 안에 물은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새어나간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현실화 (social reality) 라고 부릅니다.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목표를 이미 어느 정도 달성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는 순간, 그 기쁨의 에너지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데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기뻐해주면 잠깐 충족되지만 그것은 곧 끝납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묘한 반응을 보이면 그 에너지는 상처로 바뀝니다. 기쁨이 상처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침묵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반면 혼자 간직한 기쁨은 오래갑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감정은 내 안에서 천천히, 단단하게 익어갑니다. 그것은 결실이 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흙을 파헤쳐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싹이 틉니까? 글 속에 가만히 놔두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고개를 내밉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꺼내면 자라지 못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 니체가 가장 경계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무리의 도덕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반드시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축하할 일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고독하다. 하지만 고독은 약함이 아니다. 고독은 깊이다. 이 말이 와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좁아집니다.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고독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연결되어 있는 기쁨은 타인의 손에 쥐어진 기쁨입니다. 그들이 박수를 치면 기쁘고, 시큰둥하면 슬픈 기쁨입니다. 그것은 내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혼자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따뜻한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감정입니다. 진짜 축하해주는 사람의 특징.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이 비어있지 않은 사람은 남의 행복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를 경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그냥 기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자기 것처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설레고,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일 잘 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귀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인생 후반부, 조용한 행복의 기술. 예순이 넘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이 편안합니다. 말수가 적은데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것이 조용한 행복입니다. 니체는 위버맨 슈벌맨, 즉 초인의 개념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슈퍼맨처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와 군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꼭 젊은 시절에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살아온 시간이 쌓인 뒤에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 더 이상 내 선택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는 나이.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말하지 않고 이루어낸 것들이 가장 빛난다. 역사 속에서 조용히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루기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십 년 동안 혼자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수식을 적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시대에 알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10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들을 매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계속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장인. 조용히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부모. 아무도 몰라줘도 자기 일을 꾸준히 해온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가장 빛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삶.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삶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조금만 더 품고 계십시오. 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말할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다 말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떠벌리고 힘들면 힘든 대로 토로하고 계획이 생기면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배웁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혼자 간직한 기쁨이 더 깊다는 것을, 조용히 이루어낸 것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 그 배움을 이제는 쓸 때가 됐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존감이다.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자랑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침묵은 겸손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존감입니다.
내 기쁨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계획을 타인의 판단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살겠다는 조용하고 단호한 의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침묵 속에서 가장 나다운 사람이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당신의 기쁨은 진짜입니다. 축하받지 못해도 당신이 이룬 것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아직 말하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키워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혼자 품고 계십시오. 그 씨앗은 지금 당신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씨앗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꽃이 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든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오롯이 당신 것으로 느끼십시오. 단단히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분히 익었을 때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전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니체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단단한 사람, 조용하지만 가장 깊이 빛나는 사람.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는 순간,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 함께하겠습니다.